강도윤은 허름한 원룸 베란다에 앉아 마지막 소주병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65세 공무원으로 35년을 성실히 일하며 정년퇴직한 지 이제 3년째였죠.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 들린 건 퇴직금도 연금도 아닌 빈 통장 잔고 알림 문자였습니다. 잔액 부족으로 카드 결제가 거부되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차가운 문구가 그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2시간 전 편의점에서 라면 하나 사려다 당한 굴욕이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여러 번 긁어봤지만 소용없었죠. 사람답게 살긴 틀렸구나. 강도윤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 정미영의 영정사진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2년 전 암투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였습니다. 병원비로 퇴직금은 물론 집까지 팔아야 했죠.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들어있는 건 물 한 컵뿐이었습니다. 전기가 끊긴 지 사흘째라 냉장고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어요. 수도세도 밀려서 언제 끊길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강도윤은 수돗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머리는 백발이 성성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눈빛마저 생기를 잃어버린 채였죠. 이게 내 모습인가? 거울 속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아들에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연락이 올 뿐이었어요. 아버지 건강하시죠? 바빠서 자주 연락 못 드려 죄송해요. 뻔한 인사말 뿐이었습니다. 아들도 자신의 생활에 바쁘다는 걸 알기에 어려운 처지를 털어놓을 수도 없었죠. 책상 위에는 밀린 관리비와 월세 고지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번 달 월세 40만 원도 아직 내지 못한 상태였어요. 집주인은 벌써 2번이나 독촉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이해는 하지만 저도 사정이 있거든요. 강도윤은 작은 수첩을 꺼내 가계부를 적어봤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기초연금 30만 원이 전부였어요. 나가는 돈은 월세 40만 원의 관리비, 통신비, 식비까지 합하면 70만 원은 좋게 넘었습니다. 계산이 맞을 리 없었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강도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처참할 줄은 몰랐어요. 성실하게 일하고 착실하게 살아왔는데 말이죠. 그때 바람에 날려온 전단지 하나가 베란다 창문에 붙었습니다. 에어컨 설치 보조구인, 일당 7만 원, 나이 무관, 경력 무관. 강도윤의 눈이 전단지에 고정되었어요. 7만 원이면 하루 생활비로는 충분했습니다. 한 달만 일해도 200만 원이 넘었죠. 하지만 65세에 에어컨 설치라니 젊었을 때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강도윤은 전단지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굶어 죽든지 자존심을 버리고 살든지 둘 중 하나였죠. 미영아, 강도윤이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끝까지 살아보려고 해. 당신이 그렇게 살라고 했으니까. 마침내 강도윤은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에어컨 설치 일하고 싶은데요. 다음 날 새벽 6시 강도윤은 작업복을 입고 지정된 장소로 나갔습니다. 성수동 어느 골목에 있는 에어컨 설치업체였어요. 이미 여러 명의 남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대부분 강도윤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세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김 반장이라고 소개했어요. 나이가 많으시네요. 일 힘든데 괜찮으시겠어요? 이 나이에 뭐든 배우겠습니다. 강도윤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 반장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어요. 경험상 나이 많은 초보자는 사고만 많이 낸다는 생각이었죠. 첫 현장은 아파트 4층이었습니다. 실외기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 일부터 시작이었어요. 20kg이 넘는 실외기를 혼자 들기에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젊은 동료들은 거뜬히 들고 올라가는데 강도윤은 중간에 여러 번 쉬어야 했어요. 할아버지, 빨리 좀 해요. 다음 현장도 있다고요. 20대로 보이는 동료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도윤은 허리에 손을 대고 숨을 고르며 다시 실외기를 들었어요. 허리가 삐끗하는 느낌이었지만 참았습니다. 에어컨 설치 작업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배관 연결, 실리콘 작업, 진공 작업까지 모르는 용어투성이었어요. 김 반장이 설명해주지만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실리콘 총 사용법도 모르세요? 김 반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봐요. 이렇게 일정하게 짜야 한다고요. 강도윤은 실리콘 총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따라 해봤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고르게 나오지 않았어요. 김 반장이 다시 한숨을 쉬며 강도윤의 손에서 총을 빼앗았습니다. 에휴, 이러면 일이 안 돼요. 옆에서 공구나 전해주세요. 점심시간에도 강도윤은 편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 동료들은 따로 모여서 이야기하고 강도윤은 구석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었어요. 어깨와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앉기도 힘들었습니다. 오후 현장에서는 더 큰 실수를 했습니다. 배관 연결 부위를 제대로 조이지 못해서 냉매가 새는 사고가 났거든요. 고객이 크게 화를 냈습니다. 할 줄도 모르면서 왜 왔어요? 에어컨 망가지면 누가 책임져요? 김 반장도 강도윤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정말 조심해달라고 했잖아요. 이러면 회사 평판만 나빠져요.
그날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강도윤은 몸살이 난 것처럼 아팠습니다. 어깨에는 실외기를 들다가 생긴 멍이 있었고 무릎에는 계단에서 긁힌 상처가 있었어요.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강도윤이 일기장을 펼쳤다가 다시 덮었습니다. 쓸 말이 없었어요. 아니,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실수하고 꾸중 들으며 몸이 아픈 채로 집에 돌아오는 일상이 반복되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강도윤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김 반장과 동료들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 같았어요. 언제 그만두라는 말을 들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고객이 에어컨 설치 후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 항의했습니다. 강도윤이 배관 작업을 잘못한 것이었어요. 결국 그날 일당에서 수리비가 차감되었습니다. 내가 진짜 사람 대접받긴 할 수 있을까? 강도윤은 빈 지갑을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2주일째 되는 금요일 강도윤은 새로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신축 아파트 단지였어요. 이전까지 다녔던 낡은 아파트들과는 차원이 다른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로비부터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복도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강도윤은 긴장했습니다.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더 까다로울 것 같았거든요. 김 반장도 여기는 신혼부부 집이니까 특히 조심해라고 당부했습니다. 2층 525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설치 기사님 오셨죠? 안녕하세요. 문을 연 사람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윤지은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웃는 얼굴이 너무나 밝아서 강도윤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이전 현장에서는 이런 환영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서 들어오세요. 덥죠? 시원한 거 드세요. 윤지은이 냉장고에서 생수와 캔커피를 꺼내왔습니다. 강도윤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고객이 음료수를 주는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아, 괜찮습니다. 저희가 마셔도 되나요? 당연하죠. 더운데 일하시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거실에서는 젊은 남자가 노트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도현이라고 소개했어요. 신혼부부였던 거죠. 김도현도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천천히 하세요. 다치면 안 되잖아요. 강도윤은 이런 친절이 낯설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고객들은 대부분 빨리빨리 해달라고 재촉하거나 실수라도 하면 화를 냈거든요. 하지만 이 부부는 달랐어요. 에어컨을 설치할 위치를 확인하면서도 부부는 계속 배려해줬습니다. 작업하기 편하도록 가구를 미리 옮겨놨고 바닥에는 신문지를 깔아뒀어요. 강도윤이 신발을 벗으려고 하니까 실내용 슬리퍼까지 준비해뒀습니다. 기사님 여기 신으세요. 맨발로 다니시면 미끄러워요. 윤지은이 선풍기도 틀어줬습니다. 더우시면 말씀하세요. 선풍기 더 틀어드릴게요. 강도윤은 조심스럽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실외기를 설치하러 베란다로 나가는데 김도현이 따라와서 안전 확인을 도와줬어요. 위험하니까 제가 잡고 있을게요. 천천히 하세요. 배관 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지은이 공구를 건네주며 이거 필요하시죠? 라고 물어봤어요. 강도윤이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도움은 주려고 했습니다. 기사님 물 더 드세요. 목마르시죠? 중간중간 물을 챙겨주고 선풍기 바람도 강도윤 쪽으로 향하게 해줬어요. 심지어 잔잔한 음악까지 틀어뒀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강도윤은 점점 긴장이 풀렸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게 이렇게 다를 줄 몰랐어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손도 덜 떨렸고 실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와, 정말 꼼꼼하게 해주시네요. 김도현이 강도윤의 작업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아요. 손길이 정말 세심하세요. 윤지은도 칭찬했어요. 강도윤은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심 어린 칭찬을 받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윤지은이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도현은 계속 강도윤 옆에서 마무리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시원한 신혼집이 될 것 같아요. 강도윤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아본 지 정말 오래된 것 같았어요. 에어컨 설치와 테스트가 모두 끝났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시원하게 나오는 걸 확인한 윤지은과 김도현이 박수를 쳤어요. 우와, 정말 시원해요. 대박이에요. 강도윤도 뿌듯했습니다. 오늘은 실수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했거든요. 공구를 정리하고 있는데 부엌에서 무언가 바쁘게 준비하는 윤지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사님 점심 드셨어요? 윤지은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먹을게요. 그럼 같이 드세요. 덥고 힘드셨을 텐데 그냥 가시면 안 되죠. 강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고객이 밥을 같이 먹자고 제안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당황스러워서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이런 대접까지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윤지은은 이미 식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도현도 나서서 수저를 놓고 있었어요. 기사님, 우리 와이프가 요리 정말 잘해요.
한 번만 드셔보세요. 식탁 위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 무침, 그리고 갓 지은 따뜻한 밥까지. 강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말 괜찮은 건가요? 제가 이렇게까지. 괜찮다니까요. 어서 앉으세요. 강도윤은 조심스럽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젓가락을 드는 손이 떨렸어요. 집에서 혼자 라면이나 김밥으로 때우던 식사와는 차원이 다른 정성스러운 밥상이었습니다. 첫 숟가락 김치찌개를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강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맛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었어요. 기사님, 왜 그러세요? 안 맞나요? 윤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에요. 강도윤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밥 먹으면서 사람 대접받은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네요. 윤지은과 김도연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강도윤의 사정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천천히 드세요. 더 있으니까 많이 드셔요. 윤지은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강도윤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식사하는 동안 부부는 강도윤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이나 가족 상황을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이 일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니에요. 한 달 정도 됐어요. 아직 서툴러서 실수도 많이 해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정말 꼼꼼하게 해주셨어요. 김도현도 거들었습니다. 저희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첫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강도윤은 오랜만에 편안한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일인지 몰랐어요. 기사님, 커피 드릴까요? 윤지은이 물어봤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너무 많이 신세졌어요. 하지만 윤지은은 이미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강도윤과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에어컨 없으면 못 살겠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더 힘드실 텐데. 강도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에어컨 없는 방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부부는 강도윤을 챙겨줬습니다. 물병에 시원한 물을 담아주고 작은 수건도 하나 내줬어요. 더우시니까 이거라도 쓰세요. 강도윤은 감격했습니다. 이런 배려를 받아본 게 정말 오래된 것 같았어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공구를 모두 정리하고 집을 나서려는데 윤지은이 작은 봉투를 건네줬습니다. 기사님,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뭔가요? 그냥 작은 마음이에요. 정말 고생하셨거든요. 강도윤이 봉투를 열어보니 손편지와 함께 작은 선물이 들어있었습니다. 고급 수건 한 장과 시원한 음료수 몇 개였어요. 편지에는 정성스럽게 쓴 글씨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사님 덕분에 시원한 신혼 첫날 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윤지은, 김도현 올림. 강도윤의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이런 정성스러운 마음을 받아본 지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지난 몇 년간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어요. 이런 걸 왜? 제가 일한 대가는 이미 받았는데요. 돈으로만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김도현이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강도윤은 봉투를 꼭 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덕분에 오래간만에 사람 대접받은 기분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강도윤은 계속 편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정성스럽게 쓴 글씨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 닿았어요.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바람 한 줄기가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같은 더위인데도 오늘은 견딜만 했어요. 나는 아직 괜찮은 사람이구나. 강도윤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잊고 있었던 자존감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강도윤은 윤지은과 김도연 부부를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젊은이들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요즘 젊은 세대는 차갑고 이기적이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오늘 만난 부부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자신보다도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원룸문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좁고 답답한 공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라 보였어요. 윤지은이 준 수건과 음료수를 냉장고에 넣으며 강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내 정미영의 영정사진 앞에 편지를 놓았습니다. 미영아, 오늘 좋은 사람들 만났어. 나도 아직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그날 밤 강도윤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윤지은과 김도현 부부가 보여준 따뜻함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도윤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던 자신의 모습이 조금은 달라 보였어요. 여전히 늙고 지쳐 보이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살아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으며 강도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보자. 그날부터 강도윤의 일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윤지은과 김도현 부부가 보여준 따뜻함이 강도윤에게 잊었던 무언가를 일깨워준 것이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도 조금씩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실수할까봐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더 당당하게 일했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실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김 반장도 강도윤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요즘 일 많이 늘었네요. 처음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라 보이네요. 표정이 밝아졌다고 해야 하나? 강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분들을 만나서 그런 것 같아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강도윤은 아내 정미영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미영아, 나 당신 없이도 다시 살아보려고 해. 강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당신 없는 세상이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거든. 사진 속 정미영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어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 나 같은 늙은이한테도 따뜻하게 대해주더라고. 그 순간 깨달았어. 내가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구나 하고 말이야. 강도윤은 윤지은이 써준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쓴 글씨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마음을 받으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 당신이 항상 말했잖아. 사람은 끝까지 살아봐야 한다고. 그날 밤 강도윤은 새로 산 작업 장갑을 정리하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버거웠는데 이제는 내일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강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정리한 후 작업복을 단정하게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현장으로 가는 길에 강도윤의 발걸음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깨도 쭉 펴고 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전보다 당당해 보이는 강도윤의 모습을 눈여겨볼 정도였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보자. 강도윤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해보자. 작업 현장에 도착한 강도윤은 동료들에게 먼저 인사했습니다. 예전에는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있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했어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젊은 동료들도 강도윤의 달라진 모습을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위축되어 있지 않고 자신감 있게 일하는 모습이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강도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에도 익숙해졌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보조기사가 들어왔습니다. 강도윤보다 몇 살 더 많은 68세 할아버지였어요. 이정수라는 분이었는데 강도윤과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걱정이 많습니다. 이정수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김 반장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더 조심해야 해요. 실수하면 곤란해요. 강도윤은 예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김 반장의 차가운 말투와 동료들의 시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생히 기억났어요. 이정수 씨,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강도윤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야단치지 마세요. 다 배우면 되는 일이에요. 김 반장이 이정수에게 실리콘 작업을 가르치며 짜증을 내려고 할 때 강도윤이 나섰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반장님은 다른 일 보세요. 강도윤은 이정수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받고 싶었던 방식으로 말이에요. 처음에는 누구나 어려워요. 손에 힘 빼고 천천히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이런 일 해도 되는 건가요? 저도 같은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중요하죠. 점심시간에 강도윤은 이정수와 함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혼자 구석에 앉지 않고 동료들과 어울렸어요. 정수 씨는 어떻게 이 일 시작하게 되셨어요? 아내가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비가 많이 들어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해서.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자 사연이 있지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같았어요. 힘들지만 함께 버텨봐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오후에 새로운 현장에 갔는데 에어컨이 고장난 집이었습니다. 30대 부부와 어린 아이들이 더위에 지쳐 있었어요. 빨리 좀 고쳐주세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강도윤은 신속하게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한 달 전 같으면 당황했을 텐데 이제는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어요. 냉매가 부족한 것 같네요. 금방 해결될 거예요. 작업을 마치고 에어컨이 다시 돌아가자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시원해졌어요. 부모들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 것 같아요. 그 순간 강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뜨거운 여름날 에어컨 없이는 생활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전해주는 일. 그것이 바로 자신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었구나. 강도윤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몇 달 후 강도윤의 이야기가 우연히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한 고객이 온라인에 올린 후기 때문이었어요. 65세 에어컨 기사님의 정성과 마음에 감동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글이 화제가 되면서 지역 방송국에서 강도윤을 인터뷰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사회가 점점 각박해진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런 정이 남아 있습니다. 강도윤이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 일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어떤 점에서 소중하다고 느끼시나요? 강도윤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단순히 기계를 다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더라고요. 사람을 살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더운 여름날 에어컨 없이는 견디기 힘들잖아요. 특히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들은 더욱 그렇죠. 우리가 에어컨을 제대로 설치해드리면 그분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어요. 강도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기술이지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일이에요. 인터뷰어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요? 신혼부부 집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대접을 받았을 때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강도윤은 윤지은과 김도현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들의 따뜻함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는지 설명했어요. 그분들 덕분에 자존감을 되찾았어요. 나이가 많아도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걸 배웠죠. 지금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강도윤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인터뷰 마지막에 강도윤은 작업복 차림으로 땀을 흘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에어컨 설치요? 그건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영상이 방송된 후 강도윤에게는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 용기를 얻었다는 젊은이들,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사람들까지 윤지은과 김도현도 방송을 보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기사님 덕분에 우리도 많은 걸 배웠어요.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강도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삶에 대한 의미를 찾았습니다. 저녁마다 아내 정미영의 사진 앞에 앉아 하루를 정리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미영아,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걸 보니까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싶어. 강도윤의 이야기는 작은 감동에서 시작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어요.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것이 강도윤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